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오늘은 그 ETF와 ETN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나와 있는 분이 좀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웅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 아내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의 90%는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 이런 사전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 하면 정말로 그 우량한 주식을 갖고 잘 투자를 해갖고 엄청난 수익을 갖고 남기는 이런 분이 어떤 그 펀드 매니저가 운영한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한 게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2007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어떤 세계 수익률 대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워렌 버핏이 그 소위 말하면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걸 갖고 10년 동안 내기를 해서 이길 펀드가 나와라 이랬더니까 이 테드 사이즈란 그 회사가 어제 헤지 펀드 5개를 갖고 지정하면서 워렌 버핏하고 그 수익률 경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워렌 버핏의 완승이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워렌 버핏이 뭐 그냥 지정한 S&P 500 인덱스 펀드 뭐 특별한 지정도 안 했죠. S&P 지수 그대로 따라가는 이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7.1%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 가장 우수한 그 펀드 매니저를 고용한 헤지 펀드 5개는 연평균 그 2.2% 수익률밖에 안 되는 완패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이 워렌 버핏 같이 이렇게 투자를 갖고 엄청 잘하시는 이런 분이 주장하는 이 인덱스 펀드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죠. 이게 저희들 오늘 글로벌 ETF TV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ETF입니다. ETF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투자를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이거는 뭐 일종의 펀드입니다.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죠. 펀드인데 그 주식의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는 이런 펀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쪽에 그 인덱스 펀드, 그런 ETF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주식은 뭐 굉장히 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우량한 회사도 있지만 뭐 언제라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주식을 갖고 잘못하면 휴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만약 그 ETF 이런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종합 주가 지수인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이런 한국의 종합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미국의 S&P 500 그 ETF에 투자한다. 이러면 하나의 이 지수란 거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ETF에 대하여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ETF는 영어로 Exchange Trade Fund라고 합니다. 요걸 갖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 상장 지수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발행하는 회사는 엄밀히 보면 자산 운용사가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뭐 코덱스 레버리지 하면 이 코덱스라는 것이 자산 운용사의 어떤 브랜드입니다. 뭐 삼성 자산 운용이란 이런 회사의 어떤 브랜드명이 되겠습니다. 뭐 타이거 하면 타이거라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이런 자산 운용사가 발행을 하며 뭐 통상적으로 이제 주가 지수 아까를 추정하는 일종의 인덱스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한국 종합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게 있고, 그다음 이런 레버리지와 그 한국 종합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따라 비례해서 또 상승하는 이 인버스 EX 펀드도 있고요. 그다음 코스닥이 상승할 것 같아 이러면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처럼 이런 주가 지수를 갖고 추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주가 지수는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 미국 같은 것을 갖고 미국 S&P 500 지수를 갖고 추정할 수도 있고, 뭐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처럼 그 중국에 있는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갖고 추정하는 이런 인덱스 펀드, 소위 말하는 ETF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 지수와의 추적 오차가 뭐 100%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약간의 그 추정되는 어떤 ETF의 성격에 따라서 그 추적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기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에는 굉장히 수수료가 0.02%라는 굉장히 이렇게 뭐 회사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싸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거래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한 15.4% 정도를 갖고 과세를 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 ETF가 참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어떤 주가 지수의 추정 종목을 맞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주가 지수의 추정 종목은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으나, 좀 아쉽게도 어떤 해외 주가 지수 같은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고, 특히 원자재 쪽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ETF가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것은 한국의 코스피를 갖고 2배로 추정하는 ETF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이거는 한국의 코스피가 떨어지는 이런 쪽에 떨어지면 이제 인버스 EX 오르는 ETF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것도 코스닥 지수의 상위 150개 종목을 갖고 지수로 지수화해서 이게 상승할 때마다 2배로 주행하는 ETF입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이것도 ETF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IT 기업들을 갖고 주가 지수화해서 이걸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 다음 소기업 업종을 갖고 추정하는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같은 ETF가 있고요. 뭐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는 이것도 한국 시장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갖고 추정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브라질, 뭐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같은 이런 이머징 마켓을 갖고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타이거 이머징 마켓 MSI 레버리지 합상 H 이런 것도 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추정하는 킨덱스 일본 타픽스 레버리지 H 등도 있습니다. 하여튼 ETF는 이름에 ETN이라는 거 없으면 기본적으로 ETF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TF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ETN이란 게 이제 굉장히 최근에 생겨서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영어로 Exchange Trade Note입니다. 아까 ETF는 Exchange Trade Fund였죠. 요건 굳이 이제 번역을 하면 상장 지수 채권입니다. 요게 아까 ETF는 펀드였고 이건 채권인데, 요게 이제 조금 성격상 틀린 것은, 펀드란 것은 일종의 아까 ETF에서는 펀드의 주체의 주인이 소위 투자자가 되는데요. 이 채권이란 것은 이 투자자가 소위 증권회사에 어떤 빌려준 약간 회사채적 성격이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는 이러하지만 뭐 실제로 거래를 해보시면 ETF나 ETN 입장을 거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하여튼 ETN은 아까 ETF는 자산 운용사가 운영을 하지만, 이거는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며 자유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ETF가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하다 보니까 좀 상품이 좀 다양하지 않고, 또한 ETF 같은 거는 국내 주가 지수에 좀 굉장히 편중돼 있고, 원자재 같은 이런 게 없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로운 전략이라는 게 이런 뭐
단순하게 인덱스 형태를 갖고 추정하는 것도 있지만 뭐 양매도 ETN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새로운 전략을 갖고 구사했다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초지수와의 추적 오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다는 것이 어떤 시점에서 그 상장된 ETN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뭐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옛날 그 트루 레버리지 그 N선물 ETN을 샀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거래했던 증권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더니 한 2, 3일 후에 그 만기 시점에서 그 금액을 환산한 돈이 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만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수수료가 뭐 ETF처럼 0.015% 저렴하고요. 거래세도 없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있다는 것은 뭐 ETF하고 동일하고요. 요게 특히 그 ETF하고 좀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주로 ETF가 없는 해지수, 물론 ETF에도 해지수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증권사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없던 해지수도 생겨나고 없던 뭐 해지수 인버스도 생기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다음 특히 이 원자재라는 게 뭐 금, 은, 구리, 아연, 니켈, 원유, 찰강선, 니켈 뭐 이쪽은 뭐 이 원자재를 투자를 하려면 아예 ETF에서 찾아보면 거의 제대로 된 ETF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시장 같은 데는. 그래서 이 원자재는 거의 다 ETN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TF하고 ETN하고 뭐 거의 거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을 것 같은데 뭐가 ETF고 뭐가 ETN이 모르겠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ETF는 뭐 특별한 그 이름이 뭐 ETF다 이런 이름이 없이 그냥 있으면 ETF로 간주하면 되는데 ETN은 ETF와 구분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그 이름에 반드시 ETN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 이거 최근에 생긴 거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N인데 여기 보면 이름에 ETN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ETN이죠. 그다음 그 중국에서도 A50이라고 그 중국의 대형 우량주 50개만 투자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걸 투자하는 ETF는 없으나 ETN은 있습니다. 뭐 삼성 레버리지 차이나 A50 선물 ETNH 여기도 이름에 ETN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 그 다음 대신 EX 니켈 선물 ETN 다 이름이 ETN 있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뭐 ETF나 ETN이나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굳이 틀어진다면 이제 ETN이 일종의 채권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말로 그 IMF라든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갖고 그 증권회사가 도산하지 뭐 이런 극악한 사태가 있으면 ETF는 어느 정도 원금 보장이 되지만 ETN은 회사채의 성격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구분하여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뭐 2008년도 그 서프라임 사건 때는 ETN을 투자를 했다가 원금을 돌려보지 않는 이런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사태는 거의 확률이 뭐 0.01%도 안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뭐 이런 사태가 거의 없을 걸로 간주를 하고 그 ETF나 ETN을 구분하지 말고 그 가장 수익이 많은데 그냥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ETF를만 하겠다, ETM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ETF나 ETM을 모두 투자 대상에 넣고 특히 이제 거래가 잘 되는 종목을 갖고 중심으로 해서 뭐 주가 지수가 되든 원자재가 되든 국채가 되든 통화가 되든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한국 코스피에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뭐 ETF가 좀 낫네요. 코덱스 레버리지
주가가 하락해 보일 때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를 투자하면 됩니다. 이건 ETF입니다. 한국 코스닥 이것도 보니 ETF보다는 ETN보다는 ETF가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럼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이거 둘 다 ETF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한국 시장이 꼭 미국 나스닥을 투자하고 싶어. 이러면 이거는 ETF를 갖고 투자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으로 통해서만 투자를 해야 되고, 트루 인버스 EX 나스닥 100 ETN 이것도 인버스도 ETN밖에 없습니다. 중국 홍콩 H 이것도 아까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ETF입니다. 근데 나는 그 상해 A주가 아니라 홍콩 고래에서 일단 중국 홍콩 H주를 거래하고 싶어. 이 경우는 ETN을 갖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True Leverage HSCI ETN H 이름에 ETN이 있죠. 그 다음 True Inverse EX HSCI ETN 이걸 사면 됩니다. 아까 원자재는 거의 ETM의 독점 무대라고 했죠. 원유를 갖고 상승 방향에 사고 싶다.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이거 삼성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예를 써놓은 겁니다. 이게 신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고, QB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에셋 혼합 원유 혼합 선물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버스도 신한 인버스 EX WTI 원유 선물 ETN H 이런 걸 사면 됩니다. 천연가스도 이것도 ETF는 거의 없습니다. ETN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 H 상승 방향, 하락 방향일 경우에는 신한이 되든 삼성이 되든 인버스 EX 천연가스 선물 ETN을 사면 됩니다. N도 N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ETN도 있고 ETF도 있더라고요. ETN은 True Leverage N 선물 ETN B라는 게 있고요. 이게 예를 들어 ETF에서는 타이거 일본 N 선물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또 인버스는 이제 ETF밖에 없는데 타이거 일본 N 선물 인버스 EX 이렇게 사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ETF, ETM을 구분하지 말고 내가 모두 동일한 걸로 보고 가장 효율적인 상품을 갖고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국내 시장에서 ETF와 ETN을 굳이 구분하여 투자할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또 미국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미국 시장, 한국 시장에 이걸 갖고 또 전체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전체까지 다 놓고도 ETF나 ETN을 갖고 굳이 구분하여 따지면서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크게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 나스닥을 갖고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이러면 내가 2배 레버리지를 하고 할 때는 한국 시장에서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 이런 나스닥이 하락할 것 같다면 트루 인버스 EX 나스닥 100 ETN을 투자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나스닥이 폭등할 것 같아. 이러면 아예 미국 시장에 가서 3배 레버리지 ETF는 TQQQ 나스닥이 폭락할 것 같네. 그럼 난 더 폭락하게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SQQQ 이렇게 사면 된다는 거죠. 중국 홍콩 H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2배인 True Leverage HSCI ETN H를 갖고 사거나 하락에 베팅하려다 할 때는 True Inverse EX HSCI ETN H를 살 수도 있고, 아예 미국에 가서 나는 홍콩 H 지수가 폭등할 것 같아. 이러면 인이라고 3배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또 홍콩 H주가 폭락할 것 같아. 그러면 양 3배 인버스다. 이걸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인이 ETF든 ETN이든 이걸 갖고 크게 따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내가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배 정도를 할 때는 한국 시장이 좋겠죠. 그럼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원유 가격 상승할 때 원유 가격이 하락하리라 전망되면 인버스 EX를 갖고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ETN을 사면 되고요. 이걸 갖고
좀 더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누리고 싶다 이러면 미국 시장에서 UWT, DWT 이런 걸 갖고 사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렇게 ETF와 ETN에 대하여 어떤 투자자 여러분에게 간략한 이해를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ETF TV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